너나 잘하세요. 자,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분이죠. 친절한 미숙 씨, 부산 참여연대 사무처장 양미숙 사무처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2024년 두 번째 정례회 제 325회 정례회가 11월 5일 시작해서 12월 17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참여연대가 매번 회기를 모니터하는데 오늘은 이제 정례회 평가를 해주신다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평가를 한번 듣겠습니다. 예, 부산 참여연대는 매 회기마다 의회를 모니터합니다. 근데 뭐 저희 단체만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시민들 모집을 합니다. 자원봉사로. 이번 같은 경우는 한 90여 명 정도가 90여 열리는 명.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도 모니터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 쇼크까지 덮쳤습니다. 예약된 송년회가 취소되고 사라진 연말 특수로 자영업자들이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통과된 2025년 부산시 예산을 보면 민생을 위한 예산보다 부산시장의 치적쌓기와 부산시장을 돋보이게 하는 예산에 더 집중되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장의 독주와 공무원의 시의의 무시를 좀 극복하는 그런 네네. 시얘기를 바랬었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은 좀 미약했고요. 부산 시민을 위한 민생 예산을 늘리는 예산 심의도 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명의 시의원은 계엄을 지지하는 발언, 또 다른 시의원은 탄핵 가결을 비판하는 발언, 그리고 심지어 또 다른 의원은 시의 5분 발언에서 윤석열 28분 담화를 그대로 읽어 내려가기까지 하면서 본연의 역할에는 좀 충실하지 못하면서 시민에게는 불안을 가중시키고 시의 불신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좀 했습니다. 비상계엄 그리고 뭐 탄핵을 뭐 찬성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딱 정례회 그 시기에 걸쳐져 있어서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0일 그 담화를 그대로 읽는다는 거는 좀 저희가 그렇죠. 봐도 그 담화 네. 정치적인 논란이나 뭐 찬반 여부를 떠나서 그걸 그냥 읽었어요. 그거를 네, 그래서 야, 이거를 부산시의회에서 뭐 물론 서로 뭐 논란이 되고 고성하고 할 수는 있는데 자기 견해를 밝히는 게 오히려 뭐 찬성을 한다든지 반대를 한다든지. 예. 근데 남의 의견을 그대로 자기가 대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튼 뭐 좀 의아했던 그런 네. 뭐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예, 이번 네. 정례회에서 그래갖고 2025년 부산시 예산이 어쨌든 확정이 됐습니다. 네. 예산안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내년도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들 예견하고 있고요. 네네. 그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발생한 세수 결손이 심각한 또 상황입니다. 시급하지 않거나 민생과 관련 없는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세출을 가감히 줄이는 예산 심의를 해야 했지만 부산시는 내년 예산의 사업 효과가 낮은 각종 공약 사업과 보여주기 사업에 집중한 예산 편성을 이제 의견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네네. 시의회가 그걸 적절히 이제 자르고 다시 붙이고 해야 되는데 시의회도 급하지 않은 예산을 가감하게 삭감하거나 이러지는 못한 예산 심의였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박형준 시장 공약 사업 중에 어린이 복합 공간 조성 들락날락 사업이 있습니다. 예. 올해 대비 85억 원이나 증액이 됐거든요. 근데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뭐 시민사회단체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시의회에서도 사업 실효성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아서 전액 삭감하겠다는 이 강도 높은 비판도 있었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100개가 들어서 있고요. 앞으로 200개를 더 네. 증설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막상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올해 2025년 예산에 130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19억 원만 삭감되어서 작년 대비 66억이 증액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이제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관련해서 이게 이제 지방 보조금이니까 11호 되기 때문에 수익 사업이 들어서는 안 되는데 수익 사업 시설인 카페를 넣어서 논란이 되는 것이 또 MBC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이제 박형준 시장이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 도입했다는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네네. 얘는 1천억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이렇게 대중교통에 많은 예산과 사업을 편성하는 이유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올리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네네. 그 수송 분담률 증가는 좀 미비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손실 보전 효과도 크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한 2년을 했으니 객관적으로 좀 평가가 필요하고 그 평가 이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할지를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역시 700억 원의 예산 중에서 63억 원만 삭감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라는 게 이게 동백패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 지금 이제 국가에서 K패스도 같이 도입하고 있 지금 부산시는 이제 근데 복잡합니다. 그걸 사용하는 것이 예. 여전히 복잡합니다. 예. 여튼 뭐 통합 할인제에 네. 대해서는 뭐 공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예. 않다라는 뭐 의견도 있지만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예. 한 다음에 평가를 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예, 예, 맞습니다. 이거 어린이 말씀이시고요.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있었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1,1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이제 뭐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는 일체 뭐 얘기가 논란이 없었다. 없었습니다. 예, 자 예. 그리고요. 예, 그 또 매우 좀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는 예산 편성과 심의가 좀 있었습니다. 네. 부산시가 새마을 지도자 대회 지원 그리고 자유총연맹 전국 대회 지원 등 보수단체 예산은 크게 증액함으로써 편파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네네. 근데 대부분의 보조금 사업이 다 삭감되거나 음.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형평성을 생각해서 부산시의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해서 좀 개수 조정을 해서 낮추고 다른 예산을 좀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개수 조정에서 오히려 이 두 예산이 증액되면서 부산시에 이어서 부산시의회도 좀 편파적인 예산 편성에 편파적인 예산 심의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골목 상권을 위한 예산은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편성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여기 와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급여가 지급되지 못할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리고 부산시의 재정으로 사무실 인건비 장학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다시 지도자 대회 지원으로 부산시에도 예산을 정액해 10억 원의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예산 편성이고 심의인지 좀 의문이고요. 정치적으로 편파적일 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매우 밀접한 이해 충돌 예산 편성과 심의는 아는지 하는 문제 제기를 저희가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이 증액이 된 거예요? 새마을 지도자 네, 대회 그렇습니다. 지원과 원래 7억이었는데 또 증액되어서. 전국대회 지원. 네네. 그 나머지는 다 예산이 삭감됐고 대부분의 뭐 민간 보조금이나 지방 보조금 시민단체에게 주어지는 건 대부분 다 삭감이 이 되는 시간에 상황이죠. 통해서도 이제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네.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뭐 지원 폭이나 금액을 보면 뭐 단위가 좀 다르긴 예, 하지만 맞습니다. 예. 지금은 정말 누구 하나라도 눈을 뜨고 열심히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우리가 막 잘려 나가니까. 근데 부산의료원 같은 네. 경우는 사실 부산 지역에서 필수적인 의료시설 공공병원이 네, 네. 한개거든요. 부산은.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급여는 지급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혁이라든지 혁신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 갖고 네. 상임위하고 예결위 정반대 심의를 좀 했다고 하던데 이건 좀 어떤 예. 내용입니까? 뭐 이기대 이제 뽕피드 센터 유치로 이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바로 그 인근에 아트 파빌리온을 짓겠다고 37억 원의 이제 예산이 드는 그런 예, 사업과 예. 그다음에 K-팝 스쿨 설립 사업은 공유재산 심의에 변경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그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기획재경위하고 교육위원회에서. 네네. 그래서 시의회는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 못했으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러다 보니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네. 근데 시 예결위에서는 이 전액 삭감하지 않고 일부를 살려둔 겁니다. 예산 심의 전에 기획재경위 공유재산 관리 심의에 올라온 이기대 아트파빌리온과 교육위원회 공유재산 관리 심의에 올라온 K-팝스쿨 설립 부지는 집행부가 내년 사업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러니까 먼저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네. 예산 심의부터 올려놓고 뒤늦게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절차가 이에 대해서 바뀌었네. 예. 시의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동의안에 관련된 사업 내용을 모두 빼고 수정 가결했습니다. 그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을 함께 올린 것은 어떤 거냐면
예산을 먼저 올리거나 같이 올리더라도 시의회가 뭐 당연히 통과시켜 줄 것인데라는 아니란 생각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항상 짓고 있는 집행부가 시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예. 올라왔어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어쨌든 아니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라고 그래서 이제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시킨 겁니다. 부결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절한 견제라고 성명도 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이기대 아트 파빌리온 사업은 내년 예산 38억 중에서 34억 5천만 원만 삭감을 했고요. 34억 5천만 원이면 거의 삭감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남아 있는 거죠. K-팝 스쿨 설립 사업 예산은 내년 예산 51억 중에 15억 원만 삭감해서 예산을 남겨둠으로써 예결위와 상임위의 결정 사항을 뒤엎은 서로 모순된 심의를 한 겁니다. 전액 삭감이다. 이제 공유 뭐 재산 관리 심의 이거 왜 우리한테 그냥 강요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라고 해서 다 잘라내면 되는데 예. 이제 조금씩 남겨놨다는 거지. 조금씩 남겨놓으면서 여지를 남겨놨다. 여지를 남겨 그 다음번에 올리면 이제 공유재산은 통과시켜 주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 땅을 사용해서 뭐 여러 가지 의심을? 설치물들을 설치하는 것을 부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관련된 예산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액 삭감?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살려둔 건 다음번에 공유재산 심의에 올려오면 통과 주겠다라는 것을 그럴 통과시켜 주겠다고 시의회가 암묵적으로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이러다 그러니까, 보니 예. 조례 통과 사항도 조례 통과하지 않고 부산시가 사업도 하고 예산도 쓰는 것에 대해서 시의가 제대로 견제를 안 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며 예산 심의를 같이 올렸는데 아니 네. 공유재산 관리 이거 우리 심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의뢰 예. 통과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괘씸죄에 걸려서 예, 이거 반려했는데 결국 예산에서는 조금 남겨놨다 여지를. 그러면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 통과되면 네. 그 다음에는 바로 전액 이제 보존할 수 추경해서 할 수 있다라는 있는 거죠. 여지를 그리고 남겼다. 그 과정이 과정의 절차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가 일단 아트 알겠습니다. 파빌리온을 이게 소유가 어떻게 되고 누가 할 거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도 못했던 겁니다. 아트 파빌리온 사업하고 K-팝 스쿨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 시간에도 이제 한번 좀 더 다뤄봐야 될 것 같고 예. 그 안건 심의 과정의 문제도 좀 지적을 했던데 안건 심의 과정 저희가 어떤 문제가 늘 있었습니까? 지적해온 건데요. 네. 회기 동안 조례안이 89건이 올라왔고 동의안이 24건 등 총 129건의 안건이 심의되었습니다. 조례안 89건 중에서 의원 발의 조례가 65건입니다. 이 중에 수정 가결이 4건, 보류가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다 원안 가결됐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예산 심사를 시작하기 전이 딱 이틀이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모든 이 129건의 심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의원 발의한 조례의 경우 동청회나 토론회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고 입법 예고 기간이 주말을 제외하면 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할 수 없다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결국 또 똑같은 상황이 이번 회기에도 좀 반복되어서 입법 예고는 조례의 의견을 묻는 거고 조례는 뭐 시민들의 생각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제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어서 좀 시의원들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때는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입법 예고권을 좀 충분히 줄 것을 다시 한번 좀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실망감을 좀 안겨주고 있는데 이번 정례회에서 이전과 좀 달랐던 점이나 성과는 좀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 박형준 시장이 약간 집착한다고 볼 수 있는 디자인 관련 예산들이 시의회에서 많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미래 디자인 본부 소관 예산 심의에서 품격 있는 부산 거리 디자인 사업이 125억 원에서 네. 많이 삭감이 되었고요. 근데 중간에 125억에서 161억으로 다시 수정된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의회가 되게 비판을 했었고요. 그중에서 한 반전도 68억 7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브랜드 서체 개발, 뉴부산 화장실 디자인 프로젝트 등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지금 급하거나 민생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이런 사업들 그리고 부산시장의 특히 이제 공약 사업이면서 좀 보여주기 사업이라고
지적을 적절히 하셨더라고요. 이제 시의회에서 그러면서 좀 예산이 삭감되었고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또 내년 추경에 다시 좀 부활하지 않을까. 만약에 부활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내용을 갖춰서 좀 심의를 한 다음에 해주기를 시의회에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꼼꼼하게 따져본 예. 쪽도 있고 뭔가 좀 여지를 남긴 것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 좀 무기력하게 그냥 넘어간 것도 있고 꼼꼼하게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례회. 근데 부산시의회의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다뤄도 워낙 시국인지라 예, 맞습니다. 모든 것에 다 묻혀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래서 더 이 지역의 이슈들을 저희가 좀 면밀하게 꼼꼼하게 눈 크게 뜨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네, 2024년의 마지막 주말 앞두고 있습니다.